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준삼촌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현대사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워낙 뭐 사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따라가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참,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진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뒤에 13대부터 19대 대통령 때까지 한 큐에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삼촌식의 암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삼촌도 나 혼자 산다를 참 잘 보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참 좋아했던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쌈디씨를 참 좋아했어요. 쌈디씨는 쌈디씨 있죠. 근데 쌈디씨가 없어요. 쌈디씨가 나 혼자 산다에 방문을 안 해줘요. 그래서 노 쌈디 노 방문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노 쌈디 노 방문 어떻게 외우자고요? 노 누구 노 방문 그죠? 노 쌈디 노 방문 다시 노 자, 그럼 삼촌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노 쌈디 노 방문. 자, 사실 뭐 어거지로 외우는 거긴 한데 이렇게라도 한번 외워보자는 거죠. 안 헷갈릴 수 있으면 뭐라도 해보면 좋잖아요. 노 쌈디 노 방문. 순서는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노는 어느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태우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쌈. 자, 삼.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 중에 3자 들어가시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 자, 그 다음에 D. 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자, 그 다음에 밑에 노부현 대통령. 그 다음에 자,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주면 된다? 박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박문. 자, 한 명씩 볼게요. 자, 박자 들어간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름이 연결이 되죠. 박근혜.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 이걸 어떻게 보자고요? 노 쌈디 노 방문. 어떻게? 옳지. 그렇죠. 노 쌈디 노태우 대통령, 3 김영삼 대통령, D 김대중 대통령, 밑에 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거의 여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시험에 잘 나오고요. 뒤에 세 분은 거의 문제로 교과서에 등장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크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명 먼저 볼게요. 자, 이 노태우 대통령은요, 사실 전두환과 같은 하나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가 될 때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면, 이 하나회 반대쪽 정당에서 후보들이 따로 나오면서 표가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은 됐는데 문제는 국회는 반대 상황이었어요. 국회는 이제 노태우 반대 정당들이 처음에 수두룩하게 당선이 되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가 조금 전국이 문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좀 이리저리 정리가 되는 좀 그런 뭐 희한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그 과정까지는 중등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왜 하나회 소속인데도 당선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반대 쪽에서 나던 대통령들이 힘을 안 합치고 대통령 후보들이 힘을 안 합치고 따로따로 나와버리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노태우 정권 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전두환 때 잘못됐던 거는 바로잡기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50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근데 뭐 자기도 하나의 소속이니까 한계가 있었겠죠, 그죠? 두 번째, 언론 자유를 확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왜 그렇게 됐냐면 이때 요 조직 때문인데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워낙 우리나라는 반공 정책이 심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크게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도 대만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북방 외교가 어떤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냐면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소련이나 중국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국가들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무역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점들이 더 많은 너무나도 큰 판매 시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방 외교를 노태우 때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자, 13대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는 크게 뭐 13, 14, 15, 16, 17, 18, 19거든요. 크게 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뭘 했다 정도 선에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보겠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 두 사람은요, 사실 앞에 군부 정권하고 신군부 시절 때 이 앞에 정권들하고 척을 지시던 분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 두 분 정권 때 보면 요쪽 앞에 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5.16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일반 국민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이 김영삼 정권을 두고 우리가 문민정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말을 쓰면 첫 민간 정부구나, 첫 일반 국민에서 대통령이 나왔구나, 김영삼 정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개씩 볼게요. 자, 이 50 청문회, 아까 삼촌이 그 얘기했죠. 그나물의 그제밥이라고. 노태우 본인 자체가 하나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50 청문회를 끝을 냅니다.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하게 되죠.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앞에 신군부들을 족쳐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회를 해체시켜요. 그리고 하나회의 핵심 간부였던 누구?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내란죄로 다스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이 죄수복 입고 손 꼭 잡고 재판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노태우 때 실시했던 부분 지방자치제 이거를 전면적 지방자치제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때는 일부 지역만 지방자치제라면 이제 김영삼 때는 전체가 다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정권자들한테 모이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닉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왜 정치자금 보면 검은 돈들이 있잖아요. 누구 이름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도 실시하면서 또 같이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해요. 금융, 부동산, 실명제. 사실 김영삼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여기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 이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밑에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경제 성장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자, 잘 나가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OECD 가입을 하게 돼요. 이 OECD는 아무 국가나 가입을 못하고요. 좀 잘 나가는 국가들이 가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좀 잘 나가는 그룹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OECD에 가입하자마자 우리가 외환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돈, 이런 돈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이 지갑에 있던 돈이 갑자기 싹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려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IMF라는 곳에서부터 돈을 빌려와요. 이 덕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가 외환위기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IMF가 와서 우리가 돈을 빌린 곳이 IM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MF 거의 뭐 국제적 단위의 러시안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안 캐시도 일본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 그러면 김영삼 정권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김대중 정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권은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나왔던 정당이 A 정당이고요, 대통령에 맞섰던 정당이 B 정당이라고 치면 A 정당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제는 B 정당에도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불러주고요, 대통령이 없는 집권이 아닌 그 반대에 있는 당을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요당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요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던 거야. 야당이었던 당이 여당이 된 거고요, 여당이었던 당이 야당이 된 거예요. 여야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꼭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 때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앞에 IMF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그래서 이제 바꿔지게 된 게 있고요. 일단 지금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IMF 외환 위기하고 이거 있죠. 이거 우리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은 요거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첫 번째는 기업 구조 조정. 기업 안에 비합리적으로 막 커져 있는 기업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치게 됐고요. 두 번째, 외국에서 건전한 자본들을 유치해 옵니다. 그 다음에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하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부에서 구조책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몰아주다 보니까 그 안에 꾸덕꾸덕 쌓여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다 터지게 되면서 이제 그 고통은 좀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나라 살리겠다고 무슨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을 하게 되죠. 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에 진 빚을 금으로 이제 다 갚게 되는 거죠. 사실 IMF에서 돈을 빌리면요, 빨리 못 갚아가지고 국가가 파산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금을 내놓는 이 운동 덕에 IMF를 굉장히 빨리 돈을 갚고 끝을 낸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대북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햇볕. 자, 햇볕이 뭐예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북한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준다고 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개성공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금강산 여행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가만히 보면 지금 전부 다 좀 허사가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의 우두머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서 제 1차 몇 차?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에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한번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요 양쪽에서 한 개씩 좀 따오는 성격들이 좀 큰 게 김영삼 정권에서 좀 따라왔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논조가 이때로 연결이 돼서 권위주의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좀 갑자기 뭐 좀 의문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죽음이 어떻게 억울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그분들의 그 실추됐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정권에서 이어온 게 뭐냐면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로 연결됩니다. 자, 북한 우두머리는 똑같아요. 그 빠마한 아저씨 똑같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1차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고 2차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걸로 기술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어 놓습니다. 누구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의 김대중 정부의 어디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 그걸 대북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대북 정책. 이걸 어떻게 계승했다라고 교과서에서도 기술을 합니다. 만약에 뭐 고등과정까지 올라가면은 뭐 수도권에 있었던 소재 공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중등과정이니까 자, 요거까지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 잘 없어요. 그냥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회담? G20 정상회담 실시한 거. 그 다음에 4대강 산업. 대북 정책은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반대입니다. 북핵 강경 대응. 이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 시험 문제도 그 나오는 거는 거의 뭐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G20 정상회담 요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명박 정권은 요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이 쓰는 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부터 나왔던 걸로 삼촌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때 나왔던 교과서라서 그렇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창조경제.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죠. 자, 헌정 사상 최초, 우리나라 헌법 정치 사상 최초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되었죠. 탄핵에 의해서. 요 정도로 교과서에서 기술이 되거나 뭐 문제집의 내용이 나오거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냐면요, 여기 네 분 있죠. 요 네 분. 요 네 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께 이거구나, 이 대통령께 이거구나 정도 선으로 여러분이 분류하는 데서 끝이 나는 문제들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서술형을 내시는 선생님을 사실 잘 보지는 못했어요. 자, 요 부분은 그래서 삼촌이 크게 빈칸 암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돌려보면서 정리 한번 꼭 해보시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최고가 아닐진다도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